사이클스 렌더 타임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가장 빠른 사이클스 렌더 샘플링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강좌는 지난 EV 강좌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렌더링에 대한 기본 개념은 지난 EV 강좌를 꼭 참고하세요. 오늘 사이클스 렌더링을 위한 샘플 파일입니다. 눈이 오는 날에 스웨터를 입은 원숭이가 있어요. 사이클스 렌더는 레이트레이싱 방식으로 샘플링을 처리해서 현실적인 라이팅을 구현합니다. EV 렌더보다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지만 매우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합니다. 최종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빠르게 렌더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기본 세팅으로 사이클스 렌더링을 하면 파티클 때문에 1시간 이상 오래 걸렸습니다. 기본 렌더 디바이스가 CPU인데요. 복잡한 레이트레이싱 계산을 위해서는 최신 그래픽카드의 GPU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렌더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은 GPU 설정입니다. 프리퍼런스의 시스템을 보면 렌더 디바이스 항목이 있어요. 렌더 디바이스는 여러분의 그래픽카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CUDA, 엔비디아의 GTX와 쿼드로 GPU를 위한 옵션입니다. optics, RTX 그래픽카드를 위한 옵션입니다. HIP, AMD 그래픽카드를 위한 옵션입니다. 저는 optics를 선택할게요. GPU와 CPU를 동시 선택한다고 렌더링 속도가 빨라지진 않습니다. GPU만 선택합니다. Save Preference. 이제 렌더 디바이스에서 GPU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렌더링을 다시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분 38초가 걸렸어요. 아까 전에 1시간이 넘게 걸렸는데요. 렌더링 속도가 5배에서 20배 이상 빨라집니다. 정말 대단하죠? GPU 설정은 반드시 체크하세요. 샘플링은 뷰포트와 렌더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사이클스 렌더를 실시간으로 프리뷰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뷰포트 샘플링은 실시간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춰줘야 합니다. 맥스 샘플 값은 32 이하로 설정합니다. 저는 16까지 낮춰볼게요. 노이즈 스레솔드 값은 0.1, 디노이즈는 체크 해제합니다. 여러분의 컴퓨터 사양에서 실시간 프리뷰가 가능한 정도로 설정하는 겁니다. 사이클스는 최종 렌더 샘플링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레이트레이싱 방식의 렌더링에서 각 픽셀의 컬러를 결정하는 것을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샘플 값은 픽셀마다 빛을 추적하는 경로의 수치입니다. 좀 어렵죠? 한 가지씩 자세히 설명할게요. 렌더 타임을 비교하기 위해서 슬롯을 바꿔줍니다. 노이즈 스레솔드와 디노이즈 옵션을 모두 체크 해제합니다. 샘플 값이 4096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샘플 값을 최대한 낮춰볼게요. 1로 설정합니다. 렌더링. 픽셀당 레이트레이싱 작업을 딱 한 번 실행했어요. 픽셀이 모두 깨지고 주변 픽셀들이 전혀 다른 컬러로 개선됩니다. 값을 좀 올려볼게요. 샘플을 100으로 올려줍니다. 픽셀당 레이트레이싱 작업을 100번 실행했어요. 오브젝트 표면의 컬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샘플 값을 좀 더 올려볼게요. 1024로 설정합니다. 렌더링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각 픽셀당 레이트레이싱 작업을 1024번 실행합니다. 원숭이가 입은 스웨터의 울 한 가닥까지 구분되죠. 샘플 값이 클수록 노이즈가 적어지고 더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기본 샘플 값 4096까지 올려서 다시 렌더링을 걸어요. 렌더 타임이 오래 걸립니다. 5분 17초. 샘플 값이 처음과 같지만 처음에 렌더 타임 2분 42초보다 더 오래 걸렸어요. 이상하죠? 아까와 차이점이 있어요. 노이즈 스레솔드 옵션입니다. 노이즈 스레솔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픽셀당 설정한 샘플 수만큼 모두 샘플링해서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노이즈 스레솔드는 어댑티브 샘플링 기술입니다. 노이즈 스레솔드를 설정하면 각 화소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 샘플링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의 머리카락은 많은 샘플이 필요하지만 배경에는 매우 적은 샘플 값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사이클스 렌더 샘플링의 핵심은 바로 노이즈 스레솔드입니다. 노이즈 스레솔드의 값은 일반적으로 0.1에서 0.001까지입니다. 노이즈 스레솔드 값이 결정되면 픽셀당 자동으로 적당한 양의 샘플을 선택합니다.
기준이 되는 노이즈 스레솔드 값이 낮을수록 노이즈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값이 크다면 노이즈가 많아지는데요. 0.1 큰 수치를 설정합니다. 렌더 타임은 5초로 빨라졌지만 노이즈가 많아졌어요. 확대해 볼게요. 샘플 값이 4096이지만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맥스 샘플 값이 높더라도 퀄리티 결정은 노이즈 스레솔드 값에 의해 결정됩니다. 노이즈 스레솔드 값을 0.01 값으로 낮춰줍니다. 렌더링 합니다. 노이즈가 줄어들고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렌더링 퀄리티와 속도의 균형을 찾으려면 노이즈 스레솔드 값을 조절하면 됩니다. HD 해상도를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최고의 샘플링 값을 알려드릴게요. 맥스 샘플 2048, 노이즈 스레솔드 0.02에서 0.04. 최적의 샘플링으로 렌더링 해볼게요. 48초가 걸렸습니다. 렌더 타임은 빨라지고 퀄리티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미세한 노이즈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만 남았네요. 렌더링 후에 남아있는 노이즈는 AI 기술의 디노이즈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디노이즈는 한국 음식에서 마법의 가루 미원 같은 겁니다. 오픈 이미지 디노이즈. 인텔 AI 기술로 CPU가 계산합니다. 반면에 옵틱스는 엔비디아 AI 기술로 GPU가 계산합니다. 저는 옵틱스를 선택할게요. RTX 이외의 그래픽 카드는 오픈 이미지 디노이즈를 선택하면 됩니다. 렌더 타임은 비슷합니다. 디노이즈 설정으로 남은 노이즈가 모두 제거됐습니다. 디노이즈는 렌더 타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핵심 AI 기술이에요. 아까와 비교하면 퀄리티는 비슷하고 렌더 타임은 엄청 빨라졌어요. 렌더 타임을 줄일 수 있는 추가 기능을 알아볼게요. 퍼포먼스에서는 두 개의 옵션을 설정할 겁니다. 메모리, Use Tiling, 타일 사이즈입니다. GPU 렌더에서는 타일 사이즈를 해상도에 맞춰서 크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타일 사이즈를 확대하면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요. 반면에 CPU 렌더에서는 타일 사이즈를 작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256으로 설정합니다. 렌더링. 타일 사이즈를 작게 하면 렌더링 구역을 작게 나눠서 순차적으로 렌더링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GPU 렌더에서는 타일 사이즈를 확대하세요. 여러분의 해상도에 맞춰서 타일 사이즈를 확대하면 렌더링 속도가 빨라집니다. Persistent Data. 현재의 렌더 데이터를 저장해서 다음 렌더링 할 때 재사용합니다. 애니메이션이나 같은 장면을 여러 번 리렌더 할 때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사이클스 렌더 타임을 빠르게 하는 6가지를 꼭 체크하세요. 오늘 강좌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